여기는 저희 가족의 꿈이 담긴 공간이에요. 카페 꿈꾸는 사진기입니다. 요거는 저희 그 보물지도인데요. 버킷리스트를 좀 시각화한 거예요, 사진으로. 저희 카페는 2011년에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예요. 전원에다가 카메라를 많이 모아놓으면 집을 짓자. 그게 이제 최초의 목표였고, 그렇게 저희가 버킷리스트 적은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포토샵으로 합성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게 꿈꾸는 사진기의 뜻이죠.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또 요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이랑 네. 제빵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좀 짜가지고 노후에 어떤 예쁜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늘 자격증 생각하고 있는데 딴 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러면 뭐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뭐 나도 운전면허증은 있어요. 그거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퇴직하기 직전에 네.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CFP라고 하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땄고요. CFP요? CFP. CF 하면 P 받는 거예요. 뭐 맞아요. CF 그런 거예요. 그런 연결해주고 P 받고. 하여튼 그런 자격증, 그다음에 라이프 코치 자격증이 있고, 또 골프를 노후에 못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떻게 될까 싶어서 세미 프로 자격증? 티칭 프로 자격도 내가 딴 적이 있고, 우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술을 전혀 모르다가 술을 양조장을 차렸으니까 술 만드는 그런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죠. 와, 선생님 대단합니다. 제가 또 있잖아요. 박수치기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 누구보다 잘 쳐요, 제가. 제일 중요한 자격증이네. 박수치기 1급 자격증을 들고 있는데 와,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만났던 제2 박성환 씨도 여러 자격증을 공부하며 멋진 제2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2의 최종 목표는 강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일부에서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 이야기도 많이 기대가 돼요. 네.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꿈을 수집하고 있는 제이는요. 과연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2의 인생, 박성환 씨의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한적한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보면 평일 낮 시간에는 손님이 뜸한 편이라 자기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죠. 또 자격증 따서 강사로도 활동하신다고. 네. 자격증 뭐 몇 가지 땄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정말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 완전 마치 책 한 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 때부터 군 생활하면서 딴 자격증까지 전부 모아두신 것 같죠?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심사원, 그리고 데일 카네기 코스는 수료했고요. 바리스타 과정 수료했고, 그다음에 5가지 사랑의 언어 강사 자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강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자격증으로 남겼어요. 좀 내가 해보니까 좋고 이거는 꼭 나눠야겠다,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은 거를 이제 자격증으로 남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으면 되지, 자격증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간 게 많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뭐라도 남기려고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뭐 배우러 다니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금 다 활용하고 있죠. 근데 대학교 때 딴 거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데, 그래도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가 군에 있을 때 별명이 한글의 신이었어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강의할 수 있고, 이거는 인증심사원으로 심사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일 카네기 코스는 앞으로 코치로 나가고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강사로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이가 전원 생활 중이시니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트랙터 있죠. 그 면허증 뭐 이런 것들 취득할 줄 알았더니 바리스타 자격증 외에도 전부 좀 생소한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40대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한 만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이제 유행처럼 떠오르는 자격증이나 이미 자격증이 포화 상태인 부분에 도전하는 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재취업 시에 가장 좋은 건 현역에서 자신이 하던 업무 능력을 활용한 자격증인데요. 저희는 이제 전역 직전에 2년간 군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었다고 해요. 그 업무 능력을 살려서 취득한 자격증도 아까 있었죠? 네, 바로 주인공이 취득한 ISO 자격증인데요. ISO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각종 분야의 제품, 서비스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기구죠.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시스템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취득한 ISO 37001은 ISO가 제정한 반부패 경영 시스템 표준을 말하는데요. 이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기관이나 기업 또 다양한 단체를 심사할 때 인증 심사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저 자격증 갖고 있으면요, 제 인생에서 제 취업 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이 감사잖아요. 잘 안 보이면 확 혼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취업시켜줘. 안 그러면 감사해버릴 거야. 이렇게. 그건 갑질이고요. 아, 갑질입니까?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주인공은 버킷리스트에서 제2의 인생 최종 목표는 강사로 활동하는 거라고 적었잖아요. 그렇죠. 소개한 나머지 자격증들을 보면 모두 이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더라고요. 제2의 인생에서는 자격증의 가지수만 늘려서 이력서를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의 방향에 집중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을 선별해서 취득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당장 주 수입원은 카페입니다. 제가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제가 좀 그냥 돈 버는 강의 말고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단단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로가 주 수입원이 되는 시기를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급하게 보지 않고 한 3년 후 정도 됐을 때 이제 군에서 벌던 거에 한 반 정도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주인공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사람은 이제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이제 빛이 나는 법이죠. 네. 생각보다 그래도 금방 됐어,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 15년은 그렇지.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본래 올해쯤 그렇지. 이제 원래대로면 올해쯤이었는데. 건축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됐지. 빨리 됐지. 그래서 벌써 온 지 8년? 그럼 여기서 사시면서 만족하세요? 지금은 120%. 네. 자기는? 저도 예, 한 100% 100%입니다. 예. 일단 저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봄에는 꽃 피고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무덥고 대신 우리는 물에 뛰어들 수 있고 가을에는 단풍하고 약간 서늘해지고 겨울엔 춥고 눈 오고 그런 것들이 도시에 있으면 사실 아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런 거를 말로는 하지만 몸에 와서 체감되진 잘 않거든요. 그냥 외투 입고 더운 짧은 팔 입었다가 뭐 두꺼운 외투 입었다 이런 차이 정도였는데 살아보니까 그 사계절을 온전하게 느낀다는 게 큰 행복이더라고요. 네. 아, 단점. 네, 배달 음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짜장면도 배달 안 되고요. 치킨 배달되는 것도 없고요. 또 슬퍼. 밤에 이렇게 뭐 먹고 싶을 때 너무 아쉬워요. 맞아. 네. 그 외에는 뭐 딱히 불편하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꼽자면 도시에서 저희가 무심코 누렸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뭐 하수시설,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고장나면 한전에 전화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다 그런 시스템을 그냥 모르고 누렸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다 하나하나 그런 거를 관리하고 챙겨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애로사항?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을 보자마자 딱 여기다 하는 느낌이 오셨나요? 그럼요, 완전 완전 딱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이건 내 거야. 막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 들었죠. 네. 땅 보러는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한 군데로 치면 한 뭐 한 거의 100군데. 100군데? 네. 지역으로 쳐도 한 강화도에서 속초까지. 속초까지 쭉 네. 찍으면서 5년 동안 다녔죠. 전원으로 가면 우리가 집을 짓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집을 지을 때 평당 단가를 먼저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을 짓다는 거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업자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같은 집이라는 용어를 써지만 서로 다른 집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건축업자랑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원하는 집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건축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양만 나왔다는 게 아니고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도구들, 가재 도구를 포함해서 뭐 문, 화장실 도기, 뭐 세면대, 싱크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이게 가격이 나오는 거죠. 사실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완료됐을 때 설계가 끝난 것이고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집을 지어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시라는 건데요. 오랫동안 전원 생활을 꿈꿔왔기 때문에 땅을 사고 바로 집을 짓고 이사를 온단 말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나는 전원 생활하는 게 전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서야 집을 내놓으면 아파트랑 달리 되게 거래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좀 한 1, 2년 살아보고 내가 전원 생활을 진짜 원했고 내가 즐길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할 많은 일들이 일로 안 느껴진다면 그제서야 이제 집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무작정 집부터 짓는 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림 같은 곳에서 전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제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소장님은 뭐 이미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저처럼 부럽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부럽지는 않은데 네. 사실은 이제 생활하는 방식이나 준비했던 과정들을 보면 좀 내가 저분보다 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은 있어요. 군이다 보니까요. 철저하게 이게 준비를 딱 해서 시작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또 제2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직접 해보셨을 건데 땅 고르기가 진짜 힘듭니까? 맞습니다. 정말 시골에 가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많이 고민하고 가족과 많은 대화를 하고 공통점을 찾은 후에 시행해야 될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네, 가족들하고 얘기가 잘 됐는데도 가끔 뉴스를 보면요. 전원주택지 분양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원주택지를 구입하거나 집을 지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일일이 땅을 알아보며 다닐 시간도 없는 데다가 설계를 의뢰해서 건축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단지로 지어놓은 전원주택 분양을 이제 신청할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때 이제 주택을 분양하는 회사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의 등기부등본도 잘 확인해 보고요. 오래전부터 현지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급조되는 업체는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우리 동네에도 전원주택을 분양하겠다고 지금 그 택지를 개발해 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다 허가를 내놨는데 그게 지금 보면 너무 꼴불견인 그런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진짜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 전원주택을 분양받아도 괜찮은지 이 땅을 사도 괜찮은지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해당 지역 관공서와 또 지역의 건축 설계 사무소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찾아가서 내가 들은 정보가 맞는지 물어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건 남은 인생을 보낼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는 일이고
또 전 재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고요. 주인공의 조언처럼 처음부터 바로 주택을 짓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몇 년간 살아보면서 천천히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기는 해요. 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예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뒷집에 좀 갑니다. 네.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죠? 아예 저희 뒷집에 사는 박성환 씨라고 우리 소셜 모임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아, 이름이 같으시네요? 네, 이름이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저희가 여기 양평에 이제 그 막 살기 시작할 때 이제 꿈꾸는 사진기 이제 카페를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버킷리스트 쓰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가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요, 가끔은 전원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이웃에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동년배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지금 가끔 지루해진다 그랬는데 네. 사실은 자주 지루할 때가 많아요. 자주 지루해집니까? 네. 그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사람과의 관계로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실제 전원 생활하는 사람들, 도시에서 시골 내려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 그래요. 거기에 현지 있는 사람들하고 네. 내려간 사람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그래 수 저런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같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런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일단 제가 이렇게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빨리 군대를 제대해라.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왜 자꾸 군대에 있냐. 이렇게 또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진지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근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제대를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좀 더 본인에게 맞는 삶이 또 재밌지 않을까? 한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호스트로 대표님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많아가지고 어떤 분야의 이야기를 해도 막 다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 취향 모임하고 되게 잘 어울렸고, 그리고 지금도 모임하게 되면 아이처럼 막 되게 신나해요. 되게 신나하고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이 사람은 그냥 게스트로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 호스트 각이다 해가지고 호스트로 했는데 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예의상 한 얘기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잡아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애원했잖아요. 네?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농담이고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저희가 자주 모임을 하는 아지트라고 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도심에서 약속이 잡히면요, 또 다른 설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벌금 걷어야겠다. 아까 봤던 이웃분도 이 모임에 참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까지 와주시고. 이제 앉으시죠. 네. 오늘 처음 오신 거 알고 계세요? 오늘 처음 뵙는 얼굴이잖아요. 네. 하기야. 네, 이 모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늘 독서 모임의 번외편 영화 모임입니다. 네. 토론 전에 영화를 먼저 감상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오늘 모임의 주최자인 만큼 모든 준비를 도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인기 호스트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시는 아니 저희는 뭐 판단할 게 없는 게 저희는 호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두 분이 호스트니까 두 분이 결정하는 게 그 답이죠. 네. 이게 가장 인기 호스트. 떠오르는 샛별. 인기 호스트인지는 모르겠고 떠오르는 샛별인 건 저도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모임은 귀하죠. 왜냐면 다른 데 가면 항상 이제 또래들끼리 얘기하고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연령대에 와서 가볍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멋있죠? 네네네. 어쨌든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고정되지 않고 항상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니까 멋있는 거죠. 네. 멋있고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되게 어리고 젊은데 사실 인생이 너무 길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직업 한 가지를 가지고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의 직업을 마치고서 다른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친구들이라든가 대부분 만나는 대인 관계들이 그 친구들 아니면 이렇게 직장 동료들 아니면 이렇게 크게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속에 있는 것들도 많이 얘기하게 되고 본인의 생각들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시간들이 또 배우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이런 시간들이 좀 유익하지 않나, 뭐 재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군다나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3, 40대, 20대와 같이 대화를 하거나 네. 모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학생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20대의 젊은 학생들과 생각을 네.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술이라는 걸 통해서 네. 요즘은 전통주를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구나 하는 것, 우리와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정말 좋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슷한 취미라기보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만나온 사람들이 다 저와 비슷한 생각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소셜 모임에 나갔는데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셜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도 호스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다른 사람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어렵겠지만 가급적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조금 사회에 좀 보탬이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사를 선택한 거고. 어릴 때 꾸던 총천연색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 과정이 즐거우면 더 좋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 과정이 너무 보람되고 행복했었더라면 더 좋겠죠. 와, 정말 오랜 시간 계획해온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고 있는 꿈 수집가 새내기 제이 박성환 씨의 일상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제이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현실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군인뿐만 아니라 사실 연예인들도, 저도 연예인 아닙니까? 늘 보는 사람만 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동엽이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왜 어떤 멘트를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뭐 순진해요. 순진합니다. 사실 그 군인이나 뭐 또 개그맨뿐만 아니고 네.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현업에 이제 집중하다가 보면 주변을 잘 돌아보기가 쉽지 않죠. 집에 돌아와도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도 잘 못 듣는데 직장 밖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그런 여력이 별로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은퇴를 하고 났더니 만날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은 다 직장 동료밖에 없더라.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제2의 인생에서는 주변인, 가족, 가능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퇴 후에 하락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주인공처럼 은퇴 후 이제 강의를 하는 꿈이 있다면 작은 모임이라도 직접 주최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도 그런 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요즘은 또 꼭 만나지 않아도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원 생활을 할 진짜 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SNS처럼 디지털 세상에 자신의 집이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과 기회도 이제 많아졌죠. 그런 점에서 제2의 인생에서는 소통, 특히 디지털 소통을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디지털 세상에서도 나의 집을 지어라. 아유, 소장님 정말 멋진 멘트입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써먹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소중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갑질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요. 착한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든 청년 사업가 제이 오인태 씨의 멋진 제2의 인생이 소개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의 인생 꼭 잊지 마시고 시청 많이 해주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이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상수동에서 진짜 파스타라는 프랜차이즈와 선한 영향력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인태라고 합니다. 결식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독립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